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부터 볼까요?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생 실용 확장이 정부와 당이 선택한 노선이라며 중도 보수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의원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중도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규정하면서 전통적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난 2022년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한테 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말이죠.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0.07%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예. 전당대회 결과 역시 당원들이 확장 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실명을 논리 전개의 도구로 삼았다며 무례하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방법론의 차이는 건강한 토론으로 풀자며 공개 특강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노선이 핵심 지지층 결집이냐, 중도 외연 확장이냐, 이 사이에서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도 외연 확장만이 야당되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엔 국민일보 분석인데요. 민주당의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당심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8.17 전당대회에서 호남과 수도권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이 다시 특정 지역 계층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낮은 투표율 속 소수 적극 당원이 지도부 선출과 주요 당론까지 좌우할 경우 일반 민심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다 정청래 때 벌어진 사달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으로 당원 투표 의결 정족수 도입,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상 돼야만 그것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 대의원 가중치 조정, 그리고 당원 교육 활동을 반영한 등급제 등이 거론됩니다. 대의원 가중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 최민희 같은 사람은 최고위원 되기 어렵겠어요. 예. 자, 반면 당원 참여를 오히려 확대해야 극단적 결집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 1인 1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천지 같은 종교 세력이 집단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네.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새 형사소송법, 쉽게 얘기해서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 면에 걸쳐서 소상히 다루고 있는데 오는 10월에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재수사와 추가 재수사, 보완 수사까지 거칠 경우 최초 수사 기간을 빼고도 법정 처리 기한만 최대 11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전문 감정 등까지 더해지면 실제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재수사, 보완 수사에 법정 기한이 생기면서 수사관들이 이 사건부터 우선 처리할 경우 새 고소, 새 고발 사건이 뒤로 밀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사건량까지 늘어나는 만큼 수사 지연을 막으면서도 완성도를 유지할 인력과 시스템 보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법이 다 통과된 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고민거리들이 이제 거론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이 무슨 혼란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염려가 되고 참으로 낙담이 됩니다. 네. 자, 히말라야 빙하 붕괴 사고, 이 이슈도 다뤄보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벳 접경의 대규모 홍수는 지진이 아니라 히말라야 빙하와 암석 붕괴에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너진 빙하와 암석이 강을 막아서
자연댐을 만들었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거대한 물과 토사가 마을을 덮친 것인데요. 현재까지 네팔과 중국에서 최소 362명이 숨지고 1,384명이 실종됐습니다.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붕괴의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인 9명도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산사태로 또 다른 호수가 생겨서 2차 홍수 가능성까지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생명과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현실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세제 강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강북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풍선 효과라 할 수 있겠죠.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9% 올라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노원, 도봉, 강서, 구로 등은 한 주 만에 0.2%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0.75%, 용인 수지구가 0.66%, 동탄의 경우 0.54% 상승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10억에서 15억 이하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데다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 원의 저리 사내 대출을 시행하면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냥 회피하고 방치하면은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해법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한 해라고 하죠. 혹입니다. 유일한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 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집채만한 급류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밀려듭니다. 홈디백산한 주민들이 고지대로 다급히 뛰어가지만 시커먼 토성류가 이미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대형 교량도 반토막 나고 거대한 바위도 맥없이 떠내려갑니다. 이번 참사로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362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는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지 순례객과 등산객,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팔 경찰관과 군인 80여 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Definitely, we don't know what is inside there. We need to wait for the rescue and evacuation part.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측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거대 빙하 붕괴가 흙더미와 함께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져 내리며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사상 2달 연속 인상은 이번을 포함해 4번뿐입니다. 신현송 총재는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며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박이 강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호미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내년까지 계속 높을 것이라며 늦게 대응하면 나중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커진다는 겁니다. 다만 물가와 환율은 더 안정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6개월간 완만한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연속 인상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인상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도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경찰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된 부모 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로 부경장이 얻는 별다른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규명하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줄곧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실종자는 이미 실종 신고 이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경장과 실종자의 휴대전화에서도 서로 통화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경장은 어떤 통신수단으로 실종자와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모든 통수신기기를 확인했지만 부경장 주장을 뒷받침할 단서를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로 장 씨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부경장의 행동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